휴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출연을 했던 어젯밤에 TV조선의 강적들입니다. 재밌게들 보셨습니까? 밤 9시 10분부터 70분 조금 넘게 이렇게 계속이 된 토크 방송이었습니다. 강적들. 우리 동훈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우리 동훈이가 나와서 또 이렇게 아주 명쾌한 언어로 설명하고 신선하고 이래서 반가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다 나왔고,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 그 수위를 넘어서지 않게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좀 내용의 깊이가 없었고 또 재미가 훨씬 덜했다. 차라리 이런 토크보다는 이 예능이라고 하죠. 예능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재밌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섭외하는데 TV조선이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걸 나오게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패널들도 조정이 됐을 테고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수위를 조절하겠다. 또 이렇게 방송이 편집이 돼서 이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동훈이 굉장히 신중하다. 자기의 멘트, 메시지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중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쭉 이렇게 나열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한동훈 지지자들에게는 그래도 신선하고 재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이라는 것이 저도 송은재 TV의 이 구독자를 좀 늘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송국에 출연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큰 방송국, KBS, MBC를 비롯해서 저도 이 방송국에서 PD도 해봤고 이 방송의 토크 방송을 직접 진행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이 방송국, 큰 방송국일수록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짜려고 합니다. 기획을 하죠. 그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방송에 출연을 자제를 합니다. 지금 가끔 나가고 있는 방송은 제가 하는 말을 제지하지 않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하게 해주는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같이 이렇게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에는 이 출연을 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패널들도 질문을 날카롭게 할 수도 없고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한동훈 대표도 자기 말의 수위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그 강적들에서 한 이야기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역시 윤 대통령과의 그 독대, 윤 대통령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의 결과입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 압도적인 지지, 그렇지만 반대한 37%, 또 자신에 대해서 팬덤, 강성 지지층이 있고 안티라고 하죠. 아주 한동훈을 반대하는,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에서 생기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한동훈의 생각입니다. 한 대표가 굉장히 말의 수위도 신중했고 이 말을 아꼈지만 이 행간을 읽고 또 한 대표의 표정이나 언어 선택 이런 것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는 있었습니다. 소위 행간을 읽는다라고 하죠. 한동훈 대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자신이 제안을 해서 만났다. 10분 만났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1시간 40분 정도가 되었다. 개인적인 관계는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서 중요한 공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이제 파생이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 결과 한동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63%, 이 압도적인 지지, 민심과 당심이 같았다.
이건 놀라운 결과였다. 그렇지만 37%의 분명한 반대도 있다. 또 자기에 대한 이 팬덤도 생겼다. 이 팬덤이 소위 민주당의 개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부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부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한케미라는 말을 지금도 제가 계속 쓰고 있고, 이 윤한케미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윤한케미는 이미 총선 때 예전에 끝났는데 무슨 윤한케미냐 지금 와서. 새로운 윤한케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동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공적인 윤한케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일 때는 윤한케미가 개인적으로도 20년 우정, 또 공적으로도 뭐 끈끈한 이런 윤한케미였다면, 지금의 윤한케미는 공적인 관계에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약적 관계, 또 전략적 제휴, 뭐 이런 관계로서의 윤한케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케미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공적인 사람들의 관계는 이런 식의 다소 건조해 보이는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우는 것보다는 아주 냉정한 합리적인 계산, 전략적인 이 판단에 따른 이런 관계가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지금 한동훈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은 이게 좀 못마땅한 겁니다. 이게 두 사람의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또 지금의 처해 있는 이 현실 여건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런 뭐 인간적인 정, 뭐 의리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어제 한동훈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책적 제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미국 정치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의 대통령은 뭐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풍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영으로 나뉘어 있고 의리가 있고 아직도 정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미국은 정책 하나를 놓고 이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과 거래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윤한케미, 지금 와서 무슨 윤한케미냐라고 하는데, 공적인 윤한케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려고 하는, 이게 사이가 좋아지면 절대 안 된다. 민주당 마찬가지고, 뭐 민주당 쪽의 언론사,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있고 국민의힘 여당 내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두 사람 사이를 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건 회동을 했는데 독대는 아니었다. 정진석이 옆에 있었는데 무슨 독대냐. 10분이었다. 뭐 아니다. 1시간 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들, 이간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물론 자기 정치 장사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스타일, 한동훈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다. 또는 아직도 좀 착각을 하고 있다.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뭐 저라고 해서 한동훈의 머릿속을 제가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이게 지금 엇갈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을 내려앉힐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을 내려앉히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착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63%의 지지율을 얻었고 한동훈이 총선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한동훈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공격하고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한동훈이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한동훈이 당하지 않고 그대로 대선 후보로까지 가는 것, 이게 더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절대로 개인적인 관계, 이 갈등을 회복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틈이 생길 것이다. 한동훈은 회복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봅니다. 과연 오래된 친구 관계, 오래된 부부 관계에서도 20년, 30년 지나서 이렇게 다투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합리적인 관계, 어느 쪽에 중점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과거에도 했습니다. 가는 방향이 윤석열 검사와 같았다. 그래서 존중하고 같이 갔다. 형 동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리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게 참 이제 보게 되는 어제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에도 그게 많이 묻어났습니다. 공적인 관계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윤한 케미는 앞으로 공적인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관계면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지금도 우리의 부부 관계나 우리의 친구 관계도 많이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젊은 친구들 결혼하는 부부 관계는 이 돈 계산은, 경제적인 관계는 철저하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부부 관계, 친구 관계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다. 쳐다보는 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좀 품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도록 해라. 한동훈이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 스타일의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한 대표는 한 대표의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소위 개파 조직을 만들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사람이 없으니까 윤 대통령, 윤석열 검사를 끌어온 것이죠. 이 윤 대통령의 박력 있는 이 리더십, 또 사람을 매력시키는 진정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 선거 기간 동안. 그런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게 걱정스럽기도 하고 자기와 전혀 다른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런 충고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걱정 끼쳐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자기의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 대표가 어제 친한이 있느냐, 친한 계파가 있느냐, 이게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 개념이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친한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아직도 읽지 못한다면 상당히 둔하거나 아니면 딴 생각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보시면 한동훈 대표가 내를 챙겨줬거나 나는 한동훈 계파여서 공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공천을 놓고 누구나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이 한동훈의 스타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 가봐서 이 대선까지 가서 한동훈 정권이 만들어진다면 윤 대통령으로서 정권 교체를 하고 한동훈으로 우리나라의 새 정치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정말 말 그대로 이 새 정치라는 게 소위 합리적이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계산적인 겁니다. 미국식 정치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정치 풍토를 완전히 바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지금 한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는 그동안
7개월 동안 선보인 정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리 정치에서 세를 모으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공을 한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재기에 성공했고 압도적인 이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대목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얼마만큼 신중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가 어제 방송에서 읽혔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동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또 그중에 대부분이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게 딱 갈라진 겁니다. 여전히 지금도 윤한 케미를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만 지지한다. 그래서 한동훈은 지지하지 않는다. 한동훈은 끝장내야 된다. 이런 사람과 한동훈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이 가는 길을 방해한다. 이런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완전히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 이외의 부류도 물론 있고요. 이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친윤, 반윤, 친한, 반한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반대한 37%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안티. 이걸 어떻게 한동훈으로 돌려 세울 것이냐. 이게 지금 숙제인 겁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변화가 싫다는 겁니다. 한동훈의 변화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넌 배신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여기에 나는 배신자가 아니다. 이 자기처럼 하는 이 정치가 이게 합리적이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지금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지난 전당대회를 굉장히 한동훈이 강조를 하는데 강조할 만합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소위 한동훈이 대놓고 윤 대통령에게 전당대회를 자신은 또 다른 친윤이다가 아니고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적어도 비윤을 내걸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도 그랬고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공식적으로 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게 묻어났습니다. 소위 적어도 비윤, 반윤의 성격을 내걸었습니다. 내걸고 지금 당권에 도전을 한 거죠. 이걸 공격하는 나경원 원희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3%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한동훈의 개인적인 인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죠. 이게 자신도 놀랍고 이 놀라운 대목입니다. 한동훈이 자신은 친한 개파를 만들지 않겠다. 아마 이 말을 믿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공천을 한 것을 보면 또 전당대회 때 보면 지금 장동혁이가 뭐 가장 친한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장동혁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장동혁도 언제 한동훈과 정책적으로 의견이 달라지면 멀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 정책적, 전략적, 계산적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제휴하기 때문에 한동훈과 지금 가깝다라고 해서 언제 멀어질지 모릅니다.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아마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것은 지금 한동훈의 측근이다. 지금 사실은 서범수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자기 정말 이 혀 같은 사람을 임명합니다. 누구나. 근데 서범수가 한동훈 측근입니까? 전당대회 때 자기 그 보좌관 보내서 도왔다. 측근입니까? 지금 김상훈이 정책위 의장이 한동훈 측근입니까? 저는 장동혁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장동혁이 한동훈의 정책 가는 방향과 다르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동훈 스타일입니다. 이게 새정치죠. 이게 소위 합리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치권은 기존에 이 끈끈한 조직, 계파 다 계산입니다. 이것도. 이건 이해관계입니다. 이익관계입니다. 공천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이 집단으로 뭉친 거죠.
한동훈은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자. 정책으로 만나자. 정치 노선으로 만나자. 이 이야기거든요. 과연 이 한동훈, 이런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63%라는 지지율이 모였고, 이런 한동훈을 중심으로 앞으로 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한동훈 스타일에 맞춰서 변화해 갈 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 민주당은 지금 소위 이권 카르텔입니다. 국민의힘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으니까 한국 정치가 여전히 이랬던 것인데요. 이게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것인가? 한동훈도 아마 불안할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그러니까 10%가 될지 15%가 될지 윤석열, 한동훈을 함께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로 남고 한동훈의 안티로 변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송은재 TV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난 전당대회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구독 취소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 나간 이유가 송은재가 한동훈을 지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을 추적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동훈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한동훈이 잘한 걸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가신 거죠. 이 안티 한동훈이 과연 한동훈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요. 또 한동훈의 팬덤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문자 폭탄하지 마라. 한동훈에 대해서 비합리적으로 지지하지 마라. 비상식적인 건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해서는 안 된다. 한동훈이 어제 팬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뻘짓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 옆에 따라다니고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주변에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 20년 관계지만 윤 대통령이 뻘짓을 하면 한동훈의 표현대로 지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한동훈 스타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바라보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팬덤은 뭐 때문에 팬덤입니까? 한동훈, 내가 지지하는 우리 동문이에게 반대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 가서 문자 폭탄을 좀 때리고 그런 즐거움, 그런 정치하는, 그래서 한동훈의 정치가 성공하는, 그걸 보고자 하는 게 팬덤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리고 한동훈이 좀 잘못해도, 좀 뻘짓을 해도 너무 큰 것 아니면 보호해주고 우리 동문이 보호해주는 것, 그게 가족이고 그게 팬덤 아닙니까? 솔직히 조금 잘못했다라고 해서 모두 비판하고, 그건 저희들 같은 보도를 하는 사람,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정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몫이죠. 정치 지지자들, 팬덤은 우리 동문이 조금 잘못해도 보호해주고 그래야 우리 편이죠. 우리 동문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문자 폭탄도 좀 하고 이거죠. 저도 말씀드리지만 개딸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건 이 수위를 좀 조절해야 되고, 너무 한동훈이 그런 뻘짓을 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스타일은 그런 뻘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뻘짓을 하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큰 뻘짓을 하게 되면 그래도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팬덤을 원하는데 어떻게 되어갈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도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말하고, 한동훈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꼭 같은 단어를 이야기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는 이렇다. 자기가 생각하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모두 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한동훈의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곡해를 해서 지금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말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자신의 몇 가지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신중해질 뿐 말이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강적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그 행간을 읽어본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